레이저 제모는 그러면 영구 제모가 되나요? 제모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너무 굵은 털들이 올라와요. 피부색이 어둡거나 밝은 사람들 중에 누가 제모가 더 잘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여름철에 노출되면서 털에 대한 고민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는 바람에 좀 관리 사항이나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을 같이 한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 제모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리가 되게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털은 검은색이잖아요. 이 털이 나는 부분은 모근이 있고 그 모근 안에는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털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멜라닌이 다 이 털 안에 머금게 되고요. 레이저 제모의 원리는 바로 뭐냐면 모근 안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멜라닌 세포를 타겟으로 해서 탁 깨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멜라닌 세포 안에 있는 색소들이 영향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열 에너지로 확 바뀌면서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되고요. 이런 주변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서 결국 모근이 손상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즉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모근을 없애는 이 과정이 바로 레이저 제모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파장대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근데 이 어쨌든 어떠한 종류를 사용을 하든 결과적으로 이 모근을 손상을 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이 제모 과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피부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레이저 제모를 세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강한 강도를 하게 되면 이 모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즉 멜라닌 세포, 멜라닌 색소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다 보니까 결국 화상을 입는다든지 그다음에 이 부분 색소 침착이 생긴다든지 심한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색소가 오래 빠져가지고 저색소반이 생긴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점들도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무리해서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털이 다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주는 원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죠. 레이저 제모는 그러면 영구 제모가 되나요? 그렇죠. 자, 한 번 손상된 모근에서는 더 이상 털이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완벽하게 영구 제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털이 날까요? 자, 바로 그 이유는요, 진피에 있는 환경 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남아있고요. 그러한 줄기세포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 부분에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나중에는 세포를 하나 분화시켜서 또 털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생기다 보니 옆에 털이 하나, 둘 생기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보면 마치 비슷한 자리에 털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 왜 나는 분명히 영구 제모라고 들었는데 왜 그 자리에서 털이 또 날까?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는 분명히 영구 제모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털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는 털의 경우에는 똑같이 제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털을 깎고 제모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너무 굵은 털들이 올라와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털의 단면들을 보면 털은 사실 아래쪽에 있는 모근은 상당히 굵은 부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털이 상당히 가늘어지는 패턴을 보이죠. 우리가 면도를 하게 되면 털의 중간 부분을 툭 하고 잘라내게 되고요. 이 단면은 상당히 굵은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카락이 자라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굵은 털이 자라나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털의 자체의 전체적인 굵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런 제모들은요, 털의 굵기나 위치에 따라서 사실 시술 방법이나 횟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털이 굵으면 굵을수록 좀 더 강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실제로 피부가 상당히 약한 부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팔이라든지 등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부분은 상당히 또 약한 부위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레이저 강도를 약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털의 굵기나 털이 나는 위치에 따라서 레이저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횟수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부색이 어둡거나 밝은 사람들 중에 누가 제모가 더 잘 될까요? 아까 모근에 있는 멜라닌 색소에 타겟을 한다고 했는데 그 멜라닌 색소의 분포가 정상적인 피부에도 상당히 많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가 똑같이 그 부분에 타겟을 했을 때 선택적으로 그 부분만 탁 하고 빠져야 되는데 주변에도 워낙 많게 있으면 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원치 않는 부분에 레이저가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피부색이 어두운 분들한테는 레이저 강도를 더 약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레이저를 약하게 한다는 거는요, 아무래도 털이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횟수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부작용의 위험도가 피부색이 밝은 사람에 비해서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가 좀 까다로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놀랐던 게, 정말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모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이들 받으세요. 특히 제가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수염이 있는 것들도 되게 귀찮고 면도하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너무 잦은 면도로 인해서 모낭염이라든지 얼룩이나 착색 생기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제모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제모를 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레이저 제모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털을 좀 깎고 오시는 게 좋은데, 당일날은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칼로 면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면도를 잘 한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우리가 상처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레이저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좀 더 피부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제모를 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털을 좀 제거를 하고 면도를 한 상태에서 오시는 게 좋고요. 약간의 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왁싱처럼 털을 완전히 깨끗하게 밀고 와버리면요, 실제로 레이저가 타겟으로 해야 될 부분을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너무 털을 또 면도를 안 하고 오면 털이 많이 생기게 되면 타겟이 될 만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쏘더라도 훨씬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면도를 반드시 하고 오는 것을 권하고, 상당히 적은 양의 털이 남아있을 때 제모를 하는 게 그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모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열 손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상들이 이미 받아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보습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열 자국이 있으니까 좀 냉찜질 같은 걸로 좀 더 쿨링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보통 화상을 입은 바로 직후, 그리고 2, 3일 이내에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사실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른 것처럼, 제모를 한 당일 그날도 상당히 쿨링을 잘 해줘서 피부 온도를 떨어뜨려준과 함께 염증을 빨리 완화시켜주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끔 보습제를 잘 사용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최근 가정용 제모기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자, 그 효과가 어떤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가정용 제모기는요, 도움 분명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강도가 병원에서 하는 강도의 수준은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레이저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당히 강한 열을 한 번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들이 시술을 해야 되지만, 가정용 같은 경우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열을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파장대라고도 하지만 열의 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LED 영상을 찍을 때도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강도의 총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100짜리 강도를 1분 하는 거와 그 다음에 1짜리 강도를 100분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했어요. 자, 음식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강한 불에다가 음식을 한 1분 정도 하는 거와 약한 불에 음식을 10분 하는 경우는 사실 음식의 맛과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양이 들어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정용 제모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강한 열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약하게, 그렇다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나 효과가 좀 더 보게끔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양을 쏘려고 하고 반복적으로 쏘려고 하고 뭔가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좀 과하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100%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정량대로, 용법대로 분명히 사용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제모기는 단순하게 털을 깎아내는 그냥 공산품의 경우 있지만,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열을 만들어내서 털을 제거하는 의료기기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했을 때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로부터 보호하고 이로부터 안전하게끔 사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에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가 정확하게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요즘은요,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런 제품들을 그냥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받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원리라든지 이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케어를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다더라 하면은 그냥 그 포장대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큰 의심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색소 침착이나 흉터 같은 문제가 생기게 돼서 사실 상당히 크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간간히 접하게 됩니다. 그 사용 방법이라든지 사용 시간을 딱 지켜서 사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여름철에 노출되면서 털에 대한 고민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제모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고 이 불필요하고 번거로워 보이는 털들 다 제거하고 싶으신 마음들이 클 건데,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고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술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고민하시고 시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